송원재TV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달 만에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을 했습니다. 2시간 가까이 오찬을 했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갔습니다. 또 오전에는 법무부로부터 새 업무 보고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여러 가지 보고를 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강력한 지시를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관심은 아무래도 당권 경쟁이죠.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3.8 전당대회 꼭 참석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당권 경쟁, 지금 제가 굉장히 오래전에 김기현이 당권 경쟁에서 시험대에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안철수가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안철수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안철수가 어떤 지지율의 추이를 보이느냐, 이 부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당 지도부와의 오찬에서 가장 강조한 것이 역시 난방비 폭등, 이 부분에 대해서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 이 고통 분담 부분을 강조를 했고, 또 외국 순방 중에 300억 불 투자 유치, 300억 불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보스 포럼에 가서도 7조 원 가까이 투자 유치를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정이 이제 국정의 방향이 경제다, 경제 쪽으로 맞춰야 한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장관에게도 법무행정도 경제를 뒷받침하는 쪽으로 역점을 두라 라고 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또 중요한 것이 지금 북한의 간첩 문제, 간첩에 대한 수사, 대공수사권이 내년부터 경찰로 이관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검토가 필요하다. 이제 민주당이 법안을 만들어서 강행 처리를 해서 민주당의 동의가 없으면 이걸 막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보다시피 캄보디아에서도 이 지금 많은 간첩 활동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간첩에 대한 수사가 국내에서만 국한될 수가 없다. 전 세계적으로 걸쳐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도 재검토해 보겠다. 대책을 마련하겠다. 뭐 여러 가지 대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국정원의 대공수사팀을 경찰로 집단 파견하는 방법, 합동 수사팀을 만드는 방법, 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저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법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대통령령 부분을 고쳐서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많은 보고를 했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좌표 찍기를 해서 괴롭히고 범죄를 저지르는 소위 검찰에 대해서 또 전체 법치를 흔드는 행동, 민주당, 이재명의 민주당이 자신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의 명단을 발표해서 개딸들이 공격하게 하는, 법치를 흔드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이재명이 자신의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 검찰을 공격하고 법치를 흔드는 이런 행동은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된다. 조국에 이어서 이 지금 2번째입니다.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라고 해서 근거 없이 검찰을 공격하는 이런 이재명의 행동은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부분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지금 이재명에 정말 뭐 홀로 맞서 있는 이런 형국인데 앞으로 계속 맞서게 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장관의 각오가 있었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다음은 전당대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8 전당대회에 꼭 참석하겠다. 나경원 문제가 이제 정리가 되고 전당대회 준비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다. 대통령으로서 꼭 참석해서 인사를 드리겠다라고 했습니다. 나경원 불출마로 인해서 가장 당원들의 또 국민들의 관심이 높은 것이 안철수입니다. 안랩의 주식 주가가 폭등을 했다라고 하는데 김기현이 앞서가고 있고 안철수가 2위권을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안철수에 대해서 윤석열과 안철수의 케미는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뭐 이게 관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 단일화도 했고 그 중재를 한 사람이 장제원인데 장제원은 이제 또 김기현을 밀고 있고 안철수 김기현은 지금 소위 윤심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와 더 자기가 친하다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철수가 애매한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시험대에 올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전당대회 구도 싸움 레이스에서 가장 볼만한 볼거리 두 가지는, 하나는 김기현이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지지율을 끌어올렸다라고 하는 것. 거기에는 물론 장제원을 비롯한 친윤의 역할이 있었다. 뭐 윤심이 뒷받침이 됐다. 이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안철수가 이 복잡한 과정에서 나경원, 유승민, 비윤, 반윤 이런 구도에서 안철수가 굉장히 처신을 잘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철수가 이제 시험대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안철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안철수의 지지율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하나는 안철수가 윤석열 정부와의 케미 부분에서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입니다. 안철수가 시험대에 오른 것은 나경원이 불출마를 하면서 비윤, 반윤이 모두 이제 안철수로 집중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여기에 대해서 안철수가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 유승민은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뭐 크게 변수가 되지도 않는데, 출마를 하든 하지 않든 마지막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안철수를 밀어줄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서 안철수가 어떻게 처신을 하느냐? 안철수는 이걸 잘 의식하고 있는 겁니다. 나경원의 손은 잡아야 하는데 나경원의 손을 너무 세게 잡으면 이게 비윤, 반윤으로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오히려 친윤을 지금, 안철수는 친윤을 더 김기현보다 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 기간 2월 4일 이제 후보 등록을 합니다. 그때까지는 안철수를 지켜볼 것이다라는 겁니다. 안철수는 자신에게 쏟아지는 비윤, 반윤과의 결탁, 이 부분이 정치적으로는 현실적으로 현찰입니다. 이 지지율은. 그런데 이게 가져올 또 기존 당원들의 반발, 안철수는 역시 중도다, 보수는 아니지 않느냐, 우파는 아니지 않느냐, 이 부분을 또 극복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안철수로서는 현실적으로 김기현보다 지금 더 친윤으로 가기에는 정치적 포지션이 어렵다. 자신의 중도 강점을 살리면서도 윤석열 정부와 절대 척이지지 않는 이 줄타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안철수의 고민입니다. 뭐 1차 투표에서 김기현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결선 투표로 가서 안철수로 뒤집어지느냐,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선 투표로 갔을 때 안철수로 뒤집어진다라고 하는 뭐 여론조사도 나와 있지만 당원들을 상대로 한 것은 아니고, 또 앞으로 전당대회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라는 점에서 변수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안철수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안철수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도 있고, 또 현찰을 많이 챙길 수 있는, 지지율을 많이 챙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맞고 있다. 지금까지는 처신을 잘하고 있다. 이 위험한 뭐 거의 고개와도 같습니다. 이걸 잘 뚫고 안철수가 통과를 할 수 있느냐? 김기현과 정말 말 그대로 양강 구도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앞으로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지켜봐야 될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안철수가 상당히 좀 위험하고, 당원들의 생각에 안철수는 윤석열 정부와 케미를 맞추기는 어렵다, 이런 판단을 받게 되면 안철수의 지지율은 현재에서 크게 오르지 못한다. 그러면 김기현의 과반 득표가 가능해질 것이다. 그렇지 않고 안철수도 김기현이 갖고 있는 약점인 뭐 너무 친윤, 너무 윤핵관들과의 이 부분, 지금 김기현이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한다면 안철수 대안론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1차 투표에서도 박빙의 승부를 펼칠 수 있고, 결선 투표에서 그래도 뒤집을 가능성은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안철수의 가장 약점은 핵심 지지층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약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뒷심이 약합니다. 마지막에 치고 나가지를 못합니다. 핵심 지지층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도가 가지는 어쩔 수 없는 약점인데, 그 부분을 얼마만큼 보완하느냐, 또 안철수에게는 과제다, 이렇게 보입니다. 앞으로 후보 등록까지 안철수의 정치적 포지션, 안철수가 기회도 잡았지만 지금 굉장히 많은 위험 요인도 안고 있다. 이걸 어떻게 헤쳐나가느냐, 한번 여러분들과 지켜보면서 또 많은 대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